하루아침에 말이 꼬이고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미 뇌 속 깊은 곳에서 터지고 있는 혈관의 신호예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철이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뇌경색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막히기 전에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꽃님이분들 얼마나 무서우세요? 저도 무섭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트에서 단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한 스푼의 가루가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되살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가루의 정체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섭취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이 자꾸 꼬이거나 손에 힘이 빠질 때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74세 김은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리고 아침에 글자가 겹쳐 보이기도 했지만 잠깐이었죠. 그런데 2달 뒤 갑자기 한쪽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60% 막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은자님은 약 대신 식습관을 고쳤습니다. 아침마다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셨고 흰밥 대신 현미를 드셨어요. 2달째 어지럼증이 줄었고 3달 뒤에는 손끝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반년 후 검사에서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죠. 작은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뇌경색을 부르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흰쌀밥이 사실은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렇게 급상승한 혈당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한 그룹의 뇌혈관 질환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장미숙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장미숙님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어요. 매 끼니마다 김치 한 접시에 흰쌀밥 한 공기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됐고 검사를 해보니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30%나 느렸습니다. 제가 식단 교정을 권했죠? 흰밥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소화가 좀 어려우셨지만 점진적으로 현미 비율을 늘려갔습니다. 놀랍게도 3달 만에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밥을 드셨나요? 만약 흰쌀밥이었다면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엔 흰밥에 현미를 30%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소화가 적응되면 조금씩 비율을 늘리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이에요. 한국인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나트륨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2.5배나 됩니다. 특히 찌개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물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엄청나요. 69세 박선호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박선호님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
점심 김치찌개, 저녁 된장국을 드셨어요. 국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한 그릇씩 다 드셨죠? 그러다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상부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라고요. 그리고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마늘이나 다시마로 조절하시라고 했죠. 한 달 만에 혈압이 15나 낮아졌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염 표시가 된 제품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염 제품도 나트륨이 70%는 남아 있거든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찌개 국물 혹시 다 드시지 않으시나요? 오늘부터 국물은 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공식품과 과자도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과자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문제예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62세 정인자님의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인자님은 텔레비전 보시면서 쿠키를 하루에 한 봉지씩 드셨어요. 달콤한 게 입이 심심할 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제가 간식을 호두, 아몬드, 삶은 달걀로 바꾸시라고 권했죠.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무지방 표시가 된 제품 있죠? 이런 제품은 오히려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지니까 설탕으로 맛을 내거든요. 오늘 드신 간식은 어떤 종류인가요? 과자였다면 내일부터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불규칙한 식사도 뇌경색의 원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세요. 입맛이 없다고 혼자 먹기 귀찮다고 하시죠? 그런데 끼니를 거르면 혈당이 급등락하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도쿄 의료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하루 한두 끼만 먹는 그룹의 뇌경색 위험이 규칙적으로 3끼 먹는 그룹보다 1.8배 높았습니다. 70세 김정호님이 바로 그랬어요. 김정호님은 혼자 사시는데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도 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만 제대로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지럼증이 정말 잦았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을 정해드렸죠?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꼭 드시라고요. 양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식사 시간이 매일 다르진 않으신가요? 과식보다는 소식이 혈관에 좋지만 끼니를 거르는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 부족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목이 안 마르다고 하시죠.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막기 쉬워요. 영국 러프버러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리터 미만으로 물을 마시는 그룹이 2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68세 윤정자님은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식사 때 국물 조금이 전부였죠. 항상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농도가 너무 높았어요. 제가 하루 1.5리터씩 나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에 한 컵, 점심 후 한 컵 이런 식으로요. 2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튀김 음식과 술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산화된 기름과 알코올은 혈관벽을 약화시켜요. 특히 재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뇌경색 재발률이 58%나 높았습니다. 73세 이만수님은 매일 저녁 소주를 반병씩 드셨어요. 친구들 만나면 더 마시셨고요. 그러다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제가 금주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 도움으로 술을 끊으셨어요. 6개월 만에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튀김도 마찬가지예요. 튀김 대신 굽거나 찌는 요리로 바꾸세요. 식용유는 절대 3번 이상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 번 쓴 기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됐거든요. 혹시 오늘 저녁 메뉴에 튀김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습관만 줄여도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흰밥, 짠 음식, 과자, 불규칙한 식사, 물 부족, 튀김과 술. 이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반대로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 뇌혈관 회복의 7대 식품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귀리,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마늘, 녹차, 다크초콜릿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귀리 가루입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한 스푼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내요. 호주 울릉공대학 연구팀이 8주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섭취한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23%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리 가루를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하루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반 숟가락씩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71세 최영희님은 귀리 가루를 6개월간 꾸준히 드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셨죠. 3개월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블루베리도 정말 좋습니다. 작은 열매지만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간호학과에서 18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은 똑같아요. 오히려 냉동이 더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단,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아침에 귀리 가루와 함께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66세 강수진님은 매일 아침 귀리 가루에 블루베리를 섞어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일주일 지나니 오히려 이게 없으면 허전하시다고 하더라고요. 2달 만에 머릿속이 정말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깜빡거림도 줄었대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엽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1% 낮았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엽산이 다 파괴돼요.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쳐야 해요. 30초만 데치면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들기름으로 무쳐서 점심 반찬으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67세 박현숙님은 매일 점심마다 시금치 나물을 드셨어요.
30초만 데쳐서 들기름, 마늘, 참깨로 무치셨죠? 4개월 만에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물질인데 엽산이 이걸 낮춰주거든요. 오늘 식탁에 초록색 채소가 있나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48% 낮았습니다. 연어를 먹을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절대 튀기지 마세요. 튀기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바뀝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합니다. 64세 김영숙님은 일주일에 3번 연어를 드셨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구운 연어를 저녁 반찬으로 드셨죠? 5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생선을 드시나요?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고등어나 삼치도 좋습니다. 마늘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마늘의 혈관 정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전 형성을 막아줘요.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마늘 2쪽을 먹은 그룹의 혈관 내 플라크가 12주 만에 18% 감소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에 재워두세요. 마늘을 까서 꿀에 일주일 정도 담가두면 매운맛이 줄고 먹기 편해집니다. 하루 한두 쪽씩 꾸준히 드세요. 72세 조명수님은 매일 아침 꿀에 재운 마늘을 한 쪽씩 드셨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는데 꿀에 재우니 부담이 없으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식사에 마늘이 포함되어 있나요?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요.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녹차 5잔 이상 마신 그룹의 뇌졸중 사망률이 26% 낮았습니다. 녹차를 우릴 때도 방법이 있어요. 80도 물에 3분만 우리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쓴맛만 나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커피 대신 하루 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잔씩이요. 69세 신동희님은 평생 커피를 즐기셨어요. 하루에 4-5잔씩 드셨죠? 그런데 녹차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 오히려 커피가 부담스러워지시더라고요. 3개월 후 혈관 나이가 5살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가능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니 의외죠?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정말 좋아요.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카카오 70% 이상 초콜릿을 매일 먹은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4주 만에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카오 함량이에요. 반드시 70%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밀크 초콜릿은 설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 2조각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요. 65세 윤미숙님은 단 간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으로 바꾸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쓰다고 하셨는데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좋으시더라고요. 하루 2조각씩 드시면서 혈당도 안정되고 간식에 대한 갈망도 줄었대요. 단 간식 대신 건강 초콜릿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이 7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막힌 혈관이 열립니다. 귀리,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마늘, 녹차, 다크 초콜릿. 어렵지 않죠?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내 혈관은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흰밥, 짠 국물, 과자, 튀김, 술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옵니다.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지고 말이 꼬이고 한쪽 몸이 마비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에 시금치 한 접시, 저녁에 연어 한 토막, 하루 종일 마시는 녹차 3잔, 마늘 2쪽, 다크 초콜릿 2조각.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줍니다. 제가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미 뇌경색을 겪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았어요.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드시고 말을 제대로 못 하시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요. 그런데 반대로 70대, 80대에도 정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흰밥 대신 잡곡밥을, 튀김 대신 찐 요리를 드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드셨죠? 잘못 관리하면 뇌경색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74세 김은자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듣고 말이 꼬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혈관이 60%, 70% 막혀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김은자님도 식습관을 바꾸고 6개월 만에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5세 장미숙님은 현미밥으로 바꾸고 3개월 만에 혈류 속도가 회복됐고 69세 박선호님은 국물을 줄이고 한 달 만에 혈압이 15 떨어졌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거창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드시는 음식을 조금씩 바꾼 겁니다. 흰밥에 현미를 섞고 국물을 줄이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튀김을 줄인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딱 30초면 됩니다. 귀리가루 한 숟가락, 물 한 컵만 있으면 돼요.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요. 그 한 번의 실천이 내 혈관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달 후에는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6달 후에는 검사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귀리가루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세요. 내일은 블루베리를 추가하고 모레는 흰밥에 현미를 섞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이 모든 게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지키는 아침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직결되는 아침 습관들이에요. 깜빡거림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에 약속 한 줄 남겨주세요. 귀리가루 시작합니다. 현미밥 시작합니다. 녹차 시작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댓글로 약속하시면 실천율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꽃님이님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